작가 서정욱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27살쯤 된 청년이 자신을 그린 자상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밀이라는 예쁜 아이도 있습니다. 생활 형편도 남부럽지 않습니다. 몇 년 전 시작한 증권 중개일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요. 그런데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그의 눈빛에서 공허함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 남자는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죠. 남자는 어릴 적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파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따라 페루로 이주하던 도중 아버지를 잃고 6살 때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나 형편이 너무 어려워 17살부터 외항선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다행히 25살에 결혼을 하여 이제야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림이 그리고 싶어진 겁니다. 당연히 부인은 반대하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꿈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고 또 마음에 드는 그림을 사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보시죠. 아직은 그다지 인상적인 그림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화가 까메오 피사로는 이 남자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30대 중반 무렵 이 남자는 결심을 합니다. 화가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때쯤 그가 그린 자상입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떤 결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남자는 파란만장한 생을 화가로 살며 수많은 걸작을 남겼고 마티스, 피카소, 뭉크 그리고 후세 추상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고갱입니다. 고갱은 고아의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이 자상은 고갱이 고우에게 선물한 그림입니다. 고우도 화답으로 자상을 보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고우는 이 그림에서 자신을 수도하는 승려로 그려놓았습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또한 고우는 고갱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위해 해바라기도 많이 그렸습니다. 내성적이었던 고우에게 있어서 항상 거침이 없었으며 세상 경험도 많았고 자신감 넘쳤던 고갱은 멋진 친구였습니다. 고우는 고갱이 늘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했죠. 고우와 함께하던 아르레서의 어느 날 고갱은 고우에게 한 장의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림 속의 고우는 그저 해바라기를 그리는 볼품없고 초라한 화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우는 크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냐는 거였겠죠. 고갱도 사과하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한 표현 방식이 그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다툼은 점점 커졌고 결국 화가 난 고우가 자신의 길을 자르게 되죠. 아무튼 이 사건 이후로도 고우는 고갱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을 고대하지만 경찰서까지 다녀온 고갱은 주저없이 고우를 떠납니다. 처음부터 고갱은 아니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자기 길로 가는 성격이었죠. 반면에 고우는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 정신병원에 가게 되죠. 고갱은 언제나 스스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천재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갱은 자신의 그림을 위해 멀리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떠납니다.
타히티는 고갱에게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처음 그대로의 자연. 고갱은 아예 원주민 복장을 하고 다니며 타히티의 모습과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을 보시죠. 신의 아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검은 피부의 원주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그림이죠. 그리고 보통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그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출산 후에 누워있는 마리아를 그린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 그림도 보시죠.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화가 고갱은 이렇듯 성서 속의 이야기들을 재현하는 그림에서조차 자신이 표현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매우 자유로웠죠. 고갱이 마지막 자아상입니다. 어떠신가요? 그의 다른 자아상과는 달리 쓸쓸해 보입니다. 타히티에서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리던 고갱. 시간은 흐르고 무리한 생활로 병마와 싸우던 55세의 고갱은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죽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1919년 작가 서머셋 모음은 파란만장했던 고갱의 인생을 소재로 한 편의 소설을 완성하였습니다. 제목은 달과 6펜스입니다. 증권거래소 직원이었던 폴 고갱은 35살 때 전업 화가로 전향해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화가로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평가와 대중이 그의 그림을 알아봐주지 않자 고갱은 원시의 삶과 원시 미술에 대한 관심으로 파리 문명을 떠나 남태평양에 있는 원시의 섬 타히티로 떠납니다. 고갱은 타히티 섬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 작품은 처음 체류했을 때 그린 것입니다. 스스로 타히티에서 그린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 제목인 이아 오라나 마리아가 쓰여 있는데 타히티어로 마리아에게 경배를 이라는 뜻으로 아베 마리아를 말합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갱은 기독교 인물을 타히티 사람으로 재해석해 성소와 결합한 원시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종교화 주제인 수태고지를 나타낸 것으로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말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대사입니다. 수태고지란 대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예수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에 아기 예수를 어깨에 태운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 머리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임을 뜻하는 금빛 후광이 동그랗게 쳐져 있습니다. 그림 왼쪽에는 노란 날개를 단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그 옆에 섬의 평범한 원주민이 성모자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타히티 전통 의상인 파레오입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작품 제목과 함께 타히티인들이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파타에 각종 열대 과일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는 타히티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원주민이 취하는 합장 자세는 인도네시아식 인사입니다. 고갱이 여러 원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이 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천사와 성모자 그리고 원주민이 있는 것처럼 이 작품에는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실제와 환상을 함께 그리는 것은 고갱의 작품 특징으로 눈앞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재현하려고 한 인상주의 작품과 고갱 작품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고갱은 이것으로 단순히 자연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가의 주관적인 감정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갱은 왜 전통적인 성서의 인물과 이야기를 검은 피부를 가진 원주민과 원시의 섬을 배경으로 해서 그린 걸까요? 고갱은 원시의 삶과 원시 문화가 서구 문명과 예술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시의 생명력과 풍요로움, 순수성이 담긴 그림이 그 어떤 종교화보다 더 경이롭고 성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미술관에 걸릴 만하다고 생각했고 파리의 릭상브루 미술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술관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유럽 교회는 토속 신앙과 성서의 내용을 결합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갱의 작품이 신성 모독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고 이 작품에서 보이는 과한 원시주의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미술평론가 모클레르는 이 작품을 두고 조잡하고 야만적인 작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고갱 특유의 강렬한 색상으로 원시 사회의 풍요로움을 표현하고 그 생명력을 종교에 빗댄 것으로 지금은 높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Paul Gauguin, 1848, 1903. Who was Paul Gauguin? Gauguin was an artist who used exaggerated body proportions and vivid colors in his paintings. Where was he from? He was born in Paris, France. But he spent his childhood in Peru. He returned to France when he was 7, but he often dreamed of returning to Peru. How did he learn to paint? When he was working in a bank, he began painting in his free time. He committed himself to his art at the age of 35. He didn't have any formal training. What did he paint? He painted post-impressionist paintings. His art was influenced by the imagery of Peru. Post-impressionists began to try new subjects, techniques, and perspectives to express their emotions. His visits to Brittany inspired him to paint with vivid colors the Bretons. The Bretons are an ethnic group located in the region of Brittany in France.
He moved to Tahiti where he painted some of his artwork. Curiosities about Paul Gauguin. He was friends with other painters, Pissarro, Paul Cézanne, and Van Gogh. Gauguin joined the French Navy, in which he served for 2 years. His artwork influenced artists like Picasso and Henri Matisse.
분 소개할게요. 이동석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현지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고요. 그래서 이 팔의 근육이나 그림으로 봤을 때 약간 붉은 톤이 도는 구릿빛의 네. 팔과 특히나 그 치마 끝에 나와 있는 발을 보시면요. 굉장히 크고 투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노동하는 혹은 현지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라 해서 이 작품은 폴 고갱이라는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후기 인상파 화가 중에 한 명인 폴 고갱이 1891년에 그린 작품이고 현재 파리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